자, 황우상 기자. 예. 네, 아까 동성화학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 오늘도 이 증권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축적이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 가져오셨습니까?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확 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 화학주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횡보장인데요. 횡보장일 때 이제 특히 또 거래소에서 되게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 관련된 저해 공시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주가 상승기가 아니라 그리고 하락기도 아니고 또 횡보장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거래소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많이 올랐던 아까 이제 심지영 기자가 언급했던 동성화학을 비롯해서 중소형 화학주의 면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중소형 화학주의 면면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소형 화학주의 면면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일단 있는지 한번 좀 꼽아주시죠. 네, 우선 종목들로 보면은요, 우선 오늘 3가지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 나왔던 3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시장 조치,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든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심지어 거래 정지가 있었던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시가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형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에는 되게 미미했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뛰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뭐 동성화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이제 자본금이 3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양화학의 자본금은 60억, 그리고 진양폴리우레탄 종목명으로 검색하시면 진양폴리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진양폴리의 자본금도 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본금이 50억 안팎에.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소형주군요. 예. 많이 올랐죠, 이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진양화학의 경우를 미리 한번 보려면요. 이달 들어와서 많이 올랐는데 2일부터 9일까지, 물론 오늘은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2일부터 9일까지 6거래일 동안 주가가 1220원에서 2520원으로 2배, 그러니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5거래일 동안은 상한가 행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진양화학과 함께 또 KPX 홀딩스 계열이죠. 또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4일 이후로 이제 조금씩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현재가 아니죠. 지난 주말 기준으로 1,795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동성화학 같은 경우 아까 심재영 기자가 짚어뒀듯이 3,830원에서 차트를 지금 차분차분 보고 있는데 참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들이 뭐 100% 심지어 뭐 한 900%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바닥일 때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가 항상 주가가 몇 배 오르고 나면 그때 이제 거래가 폭발하면서 네, 맞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여기저기 또 그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또 퍼나르죠. 맞습니다. 한 달에 10배 갈 종목들 쪼쪼 해가지고 막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래량 폭증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동성화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제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올해 1월 3일, 첫 거래일이었었죠. 1월 3일부터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전 11월 16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을 살펴봤었는데요. 약 3만 3천여 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371만 주 정도의 이제 상장 주식 총수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통 주식이 이제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3만 주 정도 아주 극히 미미한 물량이 이제 움직였었던 건데요. 근데 11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50만 8천여 주로 15배를 웃돌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지난주에 한때는 또 380만 주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총수 전체보다도 많은 물량이, 그러니까 유통 가능 주식 수의 3배,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의 100배가 되는 물량이 이제 거래가 됐었다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주가가 일단 바닥에서 몇 배가 오르고 하니까 당연히 좀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감시도 강화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이런저런 조치가 많이 내려졌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에 처음에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며칠 안 돼서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를 했었고요. 당시 이제 눈에 띄었었던 부분이 이제 멜라민 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의 이제 그 부분을 화학 소재를 국산화했었다, 이런 소재가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매출이 13% 늘었었고 영업이익이 한 200%가량 늘었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때 이후에도 특별한 그게 없이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거래소에서는 다시 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을 한번 내렸었고요.
또 며칠 후에 다시 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하루는 12월 8일 하루는 이제 거래 정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9일에도 또 주가가 한 10%가량 올랐었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양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네. 진양산업도 많이 올랐다가 지난 금요일 오늘 좀 빠지는데 네. 여기는 뭐 그 투자자문사에서도 주식을 사서 공시를 한 그런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소형 화학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건지. 우선은 보면은 이제 당장 이제 뭐 어떤 호재성 정보가 있었던 종목과 아닌 종목으로서 나눠지는데요. 또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예, 우선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에 멜라민 폼이라는 화학 소재를 국산화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바스프사가 1984년 이래 지금까지 27년째 지금 출시하고 있는 화학 소재인데요. 이제 뭐 멜라민 폼이라고 하면은 멜라민이라는 그 예전에 플라스틱 뭐 그릇에 들어가는 하얀색 뭐 음식물이 들어갔다고 하면 크게 파동이 됐었던 그 물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적절한 이제 화학 처리를 하면은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거를 이제 스펀지 같은 형태의 그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주방용 뭐 청소용구해서 잘라서 쓸 수 있는, 쉽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난연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바스프가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동성화학이 들어가면은 뭐 시장이 시장을 좀 장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등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한 100억 내지 200억밖에 안 된다라는 게 우선 동성화학 측의 추측이었었고요. 동성화학이 실제 이 물질을 개발했지만은 아직은 산업화 시킬 정도로 이제 뭐 크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이제 성공을 못했고 산업화 단계까지 성공을 못한 상태이고 아직 현재는 시장이 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예, 그 부분에서 많이 좀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벌써 71만 주 동성화학 아주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남들이 쳐다보다 할 때는 거래가 하루에 뭐 몇만 주 되다가 뒤늦게 이렇게 막 널리 알려지게 되면 막 여기저기 그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달라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그냥 이게 머니 게임이죠, 뭐 그냥. 맞습니다. 그죠? 뭐 한가 가면 사서 다시 또 이제 풀리면 다시 또 올랐다가 뭐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복골복유로 가는 거죠, 이제. 먹는 사람들은 먹고 아닌 사람들은 말고.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형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니까 90배가 넘습니다. 네. 아무리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해도 주가가 거래가 많이 됩니다. 왜냐?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투기꾼들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고 관심 많으니까 뭐 짧게 먹을 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통주식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터졌잖아요. 그걸 노리고 우리 데이트레이더 형님, 동생분들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2,000원대, 3,000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팔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한 7배 정도 수익을 얻고 나가시는 거죠. 그때 사신 분들이 참 많지 않다는 거. 한번 이제 물량이 한번 정리되다는 그런 분석들까지도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그 중소형 화학주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세력들이 작전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물론 거래소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특정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평균에 비해서 최근 주가 급등을 이유로 한 조회 공시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요, 소위 작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소수 이제 일부 종목에서 이제 일부 계좌가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관여율이 높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주가의 이제 변동에서 나타나는 게 특히 대선 테마주 때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니, 오늘도 보니까 박근혜 씨가 지금 분란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세주에 나서서 뭔가를 막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동생분 가지고 있는 뭐 이모시기 상장사라든가 무슨 아가방 뭐 어쩌고 이런 그 뭐 무슨 복지 테마주도 막 상한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한 단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은 열심히 또 그 달라붙어가지고 머니게임 벌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달라붙는 분들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데이트레이더 형님들, 동생분들까지 제가 말릴 의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뭐 손해보든 말든 복벌 먹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평가 중소형주를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쌀 때, 그때 좀 사서 남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때 팔자. 이런 컨셉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좀 많이 좀 달라붙었다라고 볼만한 정황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여율 같은 것도 네, 보면. 맞습니다. 네. 관여율이 그렇게 확실히 딱 눈에 띄는 게 안 나타난다라는 게 최근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락하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경우에도 나중에는 찬찬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언제 이제 매집이 들어갔고 언제 이제 엑시트를 했고, 엑시트 어떻게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부분을 나중에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는 좀 사후적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그 요새 많이 오른 중소형 화학주들 오르기 전에는 PBR이 다들 0.5 아래였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또 많이 내는 회사들이거든요. 정말 우량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PBR도 0.5 안 되는 상황에서 이익도 나는데 네. 시장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아우 그 뭐 작은 화학 회사들이 뭐 의미가 있냐 쳐다보도 않거든요. 진양홀딩스만 해도 제가 이거는 참 최근에 좀 올랐다가 요새 좀 빠지는데요.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양홀딩스 오너 되시는 분이 네. 옛날에 3,000원에 그러니까 미래에셋으로부터 3,000원의 주식을 받아다가 그거를 시가에 진양홀딩스에 팔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미래에셋 운용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 양모 회장께서 미래에셋 운용하고 계약을 맺기를 내가 이 회사 주식이 안 오르면 3,000원에 되사주겠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맨날 뭐 1,500원, 1,200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대로 3,000원에 샀어요. 오너가 자기 돈으로. 근데 그 주식 가지고 있어봤자 뭐 배당이나 받고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어요. 돈도 많아요. 그분은 막 돈도 막 몇천억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로 그냥 그 진양홀딩스에 줬어요. 그냥 시가로 3,000원에 사가지고 반값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 이 회사가 3,000원짜리 가치는 있다라고 오너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운용은 몇 년 가지고 있었더니 안 올라요. 답답하게. 배당은 좀 먹는데 답답하거든요. 팔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3,000원에 아유 고맙습니다 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올랐다고 지금 다시 또 이제 툭 빠지거든요 이거. 네. 근데 또 나중에 또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그럼 또 빠질 때는 또 빠진다고 또 던져요 또. 맞습니다. 무섭다고. 그럼 나중에 또 주가 막 1,200원, 1,300원 가면 또 쳐다보도 않습니다. 예. 나중에 막 올라가지고 1,500원 넘고 1,700원, 1,800원 가면 그때 또 이제 막 거래가 왜 이래 막 이거 또 달라붙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가 돼 반대로. 맞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자, 알겠습니다. 이 황국산 기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좀 흥분을 했는데, 자, 사후적으로 잡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인기 많은 주식들은 피하자. 안철수 연구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요즘? 네. 피하십시오, 그런 주식들은. 근데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시는 분들은 하시라고 내비두세요.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